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 민서. 아내 은주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녀. 은주는 왜 마지막 순간 남편에게 민서를 만나라고 했을까요? 오늘 편지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숨겨진 진실, 두 여자의 약속. 1장. 편지의 뒷면.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서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년 전의 진실, 두 여자 사이의 우정과 희생,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 책상에 앉아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서에게 연락해줘요. 전화번호는 뒤쪽에 적어뒀어요.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추신이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도윤은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내 은주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40년 전 그녀는 친구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평생 그녀의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35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헌신, 배려,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시작이 복잡했을 뿐. 도윤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주가 민서에게 보낸 편지의 초안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보내기 전에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고 곳곳에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40년 만에 편지를 쓰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날 내게서 도윤을 빼앗은 것.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너를 봤어. 너는 늘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병이 깊어졌어.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 40년이 늦었지만 부탁이 있어. 내가 떠난 후에 도윤을 봐줘. 그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할 거야. 너만이 그를 이해할 수 있어. 너만이 그에게 진짜 첫사랑이었으니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은주가.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고뇌가, 그녀의 죄책감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생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친구를 배신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아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은주도 민서도 그 자신도 모두 사랑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들을 모두 정리해서 하나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책장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세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해야 할 비밀.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민서를 만나고 진실을 듣고 아내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되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민서가 떠났는지, 왜 은주가 자신을 위로했는지, 왜 두 사람이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 여자 모두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주,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하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를 진정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 내일 또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민서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빼앗긴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민서가 강변을 걷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2장. 두 여자의 인연.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민서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 은주가 자주 만들어주던 메뉴였습니다. 도윤은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도윤은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늘 이래요. 민서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시락 싸왔어요. 함께 먹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도윤은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김밥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어떤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처럼, 아니, 오래된 연인들처럼. 식사 후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어제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죠? 은주와 저의 이야기를, 그 후의 이야기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떠난 후 은주는 당신을 찾아갔을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지만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서가 사라진 후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의 친구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로서 당신을 도우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도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사랑이 되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은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그랬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밤새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같이 울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룸메이트였고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죠. 그녀는 제 자매나 다름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제가 사랑하게 됐다는 게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은주가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은주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주는 울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강하고 밝았던 은주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나도 도윤 씨를 좋아해. 너무 좋아해. 결혼하지 마. 제발. 은주의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결국 저는 은주를 택했어요. 친구를. 민서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은주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도 은주도 모르게. 은주는 뭐라고 했나요? 당신이 떠난 후에 처음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편지가 왔어요. 민서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떠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을 빼앗았어.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 나는 도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그분도 이제 날 보기 시작한 것 같아. 우리는 곧 결혼할 거야. 내가 미워할 거라는 거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도윤 씨에게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너보다 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행복하게 살아. 제발. 은주가. 도윤은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의 마음.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답장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답장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어느 쪽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40년 동안 은주도 저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 서로를 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 꿈에서 은주를 봤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던 대학 시절의 꿈을 깨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5년 전 은주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40년 만에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네. 편지를 받고 바로 갔어요. 병원으로. 은주를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원망도 아픔도 그저 내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만 남았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그제야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은주가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의 일들을. 은주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했어요. 행복했다고.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포기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의 우정이, 그 희생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3장. 병실의 기억. 그날 은주가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은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서야, 부탁이 하나 있어.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도윤을 부탁해. 혼자 두면 너무 외로워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줘. 은주의 그 말을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부탁한다는 게. 하지만 은주는 진심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도윤과 함께했어. 행복했어. 하지만 너는 그 시간을 잃었잖아.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내 것이었던 사랑을.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배려가, 그 사랑이 너무나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안 돼, 은주야. 그건 내 남편이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속으로만 사귈 거야. 딸도 멀리 있고 내가 곁에 있어줘.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은주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도 얼마 못 가. 병이 깊어.
하지만 난 행복했어. 4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민서야.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은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은주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를. 그래서 약속하신 거군요. 네. 알았어, 은주야. 약속할게. 도윤 씨한테 연락할게.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자 은주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이제야 마음이 놓여. 너랑 화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도윤을 너한테 돌려줄 수 있어서. 은주의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어요. 도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났어요. 은주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옛날 얘기, 재미있었던 일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복했어요. 다시 찾은 우정이 소중했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내 친구가.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든든한 남편이었는지 자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40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병실을 떠나려고 할 때 뭐라고 했나요? 민서야, 도윤을 사랑해줘.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처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안심한 듯이.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마지막까지 배려했던 그녀. 일주일 후에 은주는 세상을 떠났어요. 평화롭게.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랐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어요. 당신의 슬픈 모습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렸어요. 은주가 말했거든요. 너무 빨리 연락하지 마. 도윤이 나를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줘. 그래서 기다렸어요. 매일 전화기를 보면서. 그리고 전화하셨군요. 네. 용기를 내서.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민서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은주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저희 둘 다 외롭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당신은 아내를 잃었고 저는 평생 사랑을 잃고 살았으니까. 은주는 우리가 서로의 위로가 되길 바랐던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은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미소. 사장. 불가능한 부탁.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의 부탁. 민서를 돌보라는, 아니 민서와 함께하라는 부탁.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 아직 그 상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순히 다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4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름달이 뜨면 늘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부탁하다니.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랬죠.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일 것입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니? 네, 아빠. 아빠는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정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딸은 역시 예리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수아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서에 대해, 40년 전의 일에 대해, 그리고 은주의 마지막 부탁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아빠도 최근에 알았어. 엄마가 편지로 남긴 걸 보고. 엄마가 정말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까? 아빠, 응? 그분을 만나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가 원하신 거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실 거예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아빠한테 위로가 된다면 전 찬성해요. 고맙다, 수아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분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를 맡길 수 있는 분인지. 도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한국 오면 소개시켜 줄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엄마가 원하신 일이니까.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친구? 옛 연인? 아니면 새로운 시작? 도윤은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 그녀와 대화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 4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도 아프고 자신도 아직 상실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5장. 진실의 그림자. 다음 날부터 도윤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서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도시락, 때로는 꽃, 때로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민서는 늘 감동받았습니다. 또 오셨어요? 민서는 도윤을 볼 때마다 놀라워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매일 온다고. 하지만 매일은 부담스러울 텐데. 전혀요. 오히려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과 민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졌고 40년의 공백은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민서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가을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공기, 이 풍경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민서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제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직 은주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나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으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젊은 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민서. 도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 없이. 네, 도윤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달, 길어야 1년.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도윤 씨, 나도 이제 늙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죠.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4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당신 아내는, 은주가 원했어요. 우리가 함께하길. 그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도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은주를 사랑했어요. 35년 동안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어요. 은주도 이걸 원했어요.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40년을 뺏긴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에게서.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당신도, 은주도, 나도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하지 마요. 도윤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6장. 오래된 병. 일주일 후 민서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도윤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민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서, 괜찮아요? 민서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보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다 나아요. 안 돼요. 병원 가요. 도윤은 간호사와 함께 민서를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 태우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민서는 거부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도윤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도윤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민서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민서를 진찰했습니다. 도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의 폐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예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1달, 길어야 2달. 도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달에서 2달. 그것이 전부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벌써 끝이라니.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민서마저 잃어야 하는 걸까요? 인생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서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민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민서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한테 들으셨죠?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나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해줘요. 알 권리가 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달이래요.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의사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도윤 씨. 민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래 못 간다는 걸. 그래도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민서, 후회 없어요. 정말이에요. 40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제야 당신을 다시 찾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하잖아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요. 슬퍼하지 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할게요. 고마워요. 민서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민서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제발. 도윤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7장. 정원에서의 약속. 일주일 동안 민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의사는 요양원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서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민서는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어요. 도윤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와 함께 바다에 가요.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요? 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갔던 곳 있잖아요. 그 바닷가. 민서는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함께 걸었던 백사장.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꿈꾸던 곳.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럼 가요. 다음 주에. 하지만 제 상태가 괜찮아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의사 선생님께도 허락 받을게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의사의 허락도 받았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도 빌렸습니다. 응급약도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바다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밖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여기 자주 왔었죠. 민서가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주말마다 왔었죠.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가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민서를 휠체어에 태우고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와, 민서는 감탄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물결이 반짝였고 하얀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40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 고요 속에서 많은 것이 흘러갔습니다. 추억, 후회,
그리움, 사랑. 도윤 씨, 네, 저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여기 왔던 그때로. 그때는 젊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때와 같아요. 당신을 보는 제 마음은 민서의 고백에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서. 당신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저 떠날 때가 오면 여기 와줘요. 바다에. 그리고 저를 기억해줘요. 아픈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약속해줘요. 약속해요. 매년 올게요. 당신을 기억하러.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흘러가지만 또 돌아오는 그날의 약속은 영원히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8장. 바람 속의 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미소, 그녀의 눈물, 바다를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 은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서에게 연락해줘요. 전화번호는 뒤쪽에 적어뒀어요.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부탁이에요. 민서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말해줘.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했다고.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다고.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도윤,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 없이도. 민서와 함께든 다른 누구와든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라도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항상. 은주가.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그녀의 배려가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원한 대로 민서와 함께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해요. 40년 전의 일을. 당신도 사랑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은주에게. 이 편지를 당신은 읽지 못하겠죠. 하지만 쓰고 싶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부탁 잘 지키고 있어요. 민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죠. 민서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으니까.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요. 35년 동안. 그리고 이제 민서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허락해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소원대로 나는 다시 웃고 있어요. 영원히 고마워요. 도윤이. 편지를 다 쓴 도윤은 그것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편지와 함께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두 편지는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화해한 것처럼.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선선하고 부드러운.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도윤은 느꼈습니다. 아내의 존재를.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선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모든 것에. 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아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민서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은 모든 날을. 그것이 은주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그것이 도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두 여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와 민서.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도윤의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참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숭고할 수 있습니다. 은주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친구에게 돌려준 것. 과연 이것이 용서일까요? 희생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다음 3부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